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무역 전쟁에 유럽이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 블룸버그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발 무역 전쟁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6개월 내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지수까지 모두 지난주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EU는 이번 미국발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기 전체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인 경제 지표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계 무역 모멘텀이 지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미국발 무역 전쟁이 글로벌 경기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발 무역 전쟁,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얘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나연 앵커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이 박사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이 박사님 먼저 이렇게 딱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하고 얘기가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나오던데 관세 막 때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면은 안 되죠. 그 글로벌 그 파급 영향이 크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으로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쪽이 관세 차이가 있나요? 정확한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 미국 쪽의 관세가 낮고, 미국이 낮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 2.5% 정도. 네. 반면에 유럽은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미국이 때리는 거 25% 같으면 자기들이 추가로 15% 해서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미국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가 한 9%인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걸고 넘어지면은 저가 하는 거보다 확실히 높으니까.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자동차 수출 그렇게 많은 나라가 미국산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 관세를 그렇게 때리죠? 똑같이 하면 되지. 아직까지 한국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우리까지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분쟁이 어떻게 타협적으로 갔을 경우에 미국에서 그 추가적인 어떤 그 관세 부과를 불특정 다수한테 하면서 그 유럽이 포함되고 또 우리나라도 포함될 그 시나리오가 사실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2.5%밖에 안 되는데 니네는 왜 15%냐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간다고 보는 한 표를 던지고. 간다고 보는 한 표십니까? 워낙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자동차. 그 자존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워낙 그 산업의 파급 효과도 크고 고용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끝에 가서는 미국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게요. 트럼프 대통령 바로 직전까지의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의 이익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미국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로 바뀐 거예요. 미국의 일자리. 보호무역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주의 경제학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관세 막 때린 다음에 소비자가 좀 손해 보죠. 근데 대신에 네 와서 공장 여기다 차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장 차리면 일자리가 늘죠. 공급주의 경제학이죠, 지금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겼을 때 소비자가 연간 부담해야 할 돈이 450억, 우리 돈을 한 50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소비재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시 소비가 줄고 일자리가 줄 것이다라는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법인세 미국이 지금 감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성장률 제거 효과가 한 지금 IB들 평균치 0.4% 정도 되는데 네. 이런 통상 이런 관세나 여러 가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한 0.12% 정도 그 부분을 상기했을 때 그럼 이런 내부적인 감세 효과도 좀 상기시키면서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트럼프 계산은 그걸 거예요. 여기 이제 고우 계산은 마이크로 미시 경제에서 하는 분석이고 그렇죠. 매크로 분석에서 매크로 분석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 관세는 미국 정부 주머니로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다시 그거 가지고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관점이 사실 좀 약간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또 정치적 효과도 있고요. 그 정치 효과도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차리려고 할 거고, 뭐 그러면 나쁠 거 없지 않나요? 하여튼 미중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이런 또 이게 지금 불똥이 지금 생기면서 중국과 EU 간에 이런 또 연합 노선을 이제 그리게 되는 부분들이고. 네, 근데 중국하고 EU하고 연합 노선 간다고 보세요. 저는 아무리 미국하고 EU가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아도 초록은 동색이라고 보는 편인데 결국은 EU는 미국 편들 거다.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봐야 되죠. 과거에 이제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했을 때 AIIB를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와라. 내가 반 놓고 이제 시작할게. 이럴 때 딱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영국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갔죠. 나 들어갈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후세에 어떻게 영국이? 프랑스 나도 갈게. 독일 갈게. 엄청 그 당시 저는 엄청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돈벌이는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방하고 경제적인 것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눈치를 보고 있었죠. 들어가면 미국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야 근데 영국 들어가고 독일 들어가고 프랑스 들어갈 때, 야 이건 뭐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 문 닫겠습니다. AIB 할 때 잠시만요 하면 제가 건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죠. 빨리 들어갔어요. 좀 이왕할 것 같은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도 생각이 많은 것들 결국 또 그들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상 안에서 중국과 EU는 결국은 또 동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했던 중국이 한번 지도자가 한번 훑고 가면 이 비행기 몇 대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그게 경쟁 파급이 크기 때문에. 근데 중국을 좀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EU는? 있죠. 이유도 있을 텐데. 네, 있죠. 그것도 이제 또 똑같은 논리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EU하고 미국하고 또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고. 이제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과거 10년 정도를 쭉 봤을 때 미국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좀 약하다. 그렇죠. 예,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들어서의 최근 유럽 경제, EU 경제가 사실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브렉시트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EU 내에서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 요즘엔 또 뭐 가능성 높지 않지만 이탈렉스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른 또 문제점이 나오고 정치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좀 커지지 않았는가. 경제 이전에 고객 차원에서 시장 차원에서 그만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머릿수가 벌써 인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결국. 조 소장님 한동안 지금 쉬고 말을 안 하고 지금 과묵하게 그러고 계신데 너무 수다쟁이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원래 조 소장님도 이게 수다쟁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완전 밀리시네 오늘. 질문. 이건 지정 질문회의지 안 되겠어요. 아니 지금 현재 무역 시스템에 미국이 불리하다고 좀 트럼프가 맨날 떠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래요? 꼭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현재 그 EU라든지 이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뭐 강력한 군사적인 동맹,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떠날 수 없는 사회인데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쓰고 WTO와 관련된 규약을 위반하고, 근데 EU라는 그 구조 자체는 규약이라든지 조약으로 단단히 묻혀져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을 지향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서로가 그 의견 일치를 볼 수가 있고 동맹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EU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EU와 중국 간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려 그러면은 EU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죠. 시장 지위를 인정해주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동맹 관계로 가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일시적인 그 동고 생활에 좀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트럼프는 주장은 무역 적자만 가지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저가 소위 말해서 기축통화국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찌감치 우리가 뭐 옛날 책에서 배웠다시피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네. 미국이 기축통화에서 종이하고 잉크만 갖고도 살려면은 저거는 달러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달러를 푼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거는 적자는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100달러 한 장 찍는데 뭐 몇십 센트밖에 안 된다며요. 예. 그래서 자꾸 적자 쌓이다 보면은 달러와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그게 트리핀의 딜레마인데. 네. 그러니 미국이 저가 기축통화국이라고 주장하려면 적자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적자나는 걸 당연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 몇백억 달러 정도의 적자인데 그걸 갖다가 2천억 달러로 확 줄여라. 뭐 좀 순서가 있고 정도가 있는 거지. 네. 그게 감당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문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캐릭터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니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어떻게 보면 노회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요즘 와서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양반이 수습이 될까? 너무 던져놔가지고요. 너무 이것저것 던져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정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슨 뭐 한반도 문제도 그렇고 던져놓은 건 많은데 하나도 이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없이 계속 시끄러움만 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타임 스케줄은 11월인데 선거 때까지 네. 그 전에 어떤 뭔가 스마트하게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뭘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미군 유해 한 200몇 구 오는 거 그거 말고 지금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 사실상. 근데 국민들 속은 시원하잖아요. 국민들 속은 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속만 시원하면 돼요. 속만 시원하면. 네. 현재는 속 시원해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50% 넘어버리죠. 저도 좀 그 재밌게 좀 연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무역은 거의 적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적자가 되면서 영국 기축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도 그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기축 통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역 적자를 일으켜서 달러 본위 제도를 계속 강화시키고 다른 나라가 외환 보유에서 달러 보유를 늘릴수록 미국한테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트럼프가 그 무역 적자 축소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수단이지 목적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보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있을 패권 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호락호락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무역 전쟁하면 뭐 중국도 죽고 미국도 죽고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둘 다 손해가 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것의 어떤 갈등과 그 타협이 될 때는 일단 미국 경제는 이번 무역 분쟁을 통해서 GDP 성장률 0.1에서 0.2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쟁이 격화되면서 최근 한 열흘 한 보름 요 사이에는 미국의 주가도 떨어지고 네. 지금 강달러로 갔던 강달러도 약달러를 좀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안 좋고 그걸 경계하는 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될 때는 글로벌리로 봤을 때 무역 비용이 한 10% 정도 증가하고 세계 경제 GDP는 약 1% 정도까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확산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좀 구분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들어가 보면
이게 패는 놈이 더 아파요, 맞는 놈이 더 아파요? 제 개인적인 사람 맞는 사람이 더 아프죠. 맞는 쪽이 더 그거에 아픈데. 대해서 황구시보가 잘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 황구시보가 미국이 우리 중국인이 100명이 죽으면 미국인은 한 7, 80명은 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서로 1의 손해가 타격이. 나면 0.78 정도의 손해를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추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그 정도 미국도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최악으로 그러니까. 가서 진짜 전면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득이 나겠죠. 이득이 나겠지만 최악으로 갔을 때는 황구시보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 뭐 리저너블하다. 어쨌든 맞는 쪽이 더 아픈 건 맞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외신 인사이드의 저 기사 제목 트레이드 워 쿠드 트리거, 저 트리거라는 표현인데요. 그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 글로벌 내지는 리세션이란 단어가 그게 문제죠. 자꾸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고 내 걱정이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 저 트리거가 가장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리세션이 불가피한 시점인데 제가 땡기는 거죠. 그리고 덤태기를 쓸 수도 있고. 리세션이 불가피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성장률은 무조건 그래도 플러스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리세션 자체가 이제 사전적 정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네네.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에는 동의해요. 이게 만약 무역 전쟁이 정말 그 트리거를 하면 세계 경제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리세션이 올 수 있다. 그거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진짜 일어나서 우리가 상상을 못한 역할로서 트리거가 생기면 정말 리세션이 된다는 건 그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무역 판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밸류 체인 구조 상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건 모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이 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넘어가는 이걸 뭐 통계로 우리가 실증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향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구시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100이면 너는 70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인구로 봤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엄청 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 기다림의 성공학입니다. 그 애들이 말하는 한마디 기다림의 성공학. 그럼 이긴다라는 것들이죠.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리느냐 저렇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족이 다 죽고 미국인이 더 살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문제는 중국인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여기 100명, 70명 이렇게씩 죽어 내려가면 당연한 거죠. 예, 네, 조영자 소장님 큰일 나요. 알게 그 된 말이 이후로 우리가 첫 그렇게 개그입니다. 예, 조 소장님을 알게 된 이후 첫 개그예요. 내가 봐도 그래 지금. 네. 아니 이 소장님 예. 지금 뭐 기술주도 안 좋고 뭐 지금 뭐 다 안 좋아요? 글쎄, 그게 기술주 피크 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방송 전에 한 2, 3일 시장의 핫 이슈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어떤 투자나 이걸 갖다가 제한하겠는데 네. 그 강도가 얼마나 센가 만가 이거 갖고 이제 막 얘기가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문우신의 얘기 다르고 나바로 얘기 다르고 뭐 그랬던 혼선을 겪었는데 뭐 뿐 아니더라도 그냥 그거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를 봐도 그렇고 그냥 소위 말하는 뺑 주식들 차트를 봐도 그렇고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언제든지 좀 조정 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네. 예, 그런 상황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애플도 중국에다 팔아야 되는 부분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딱 봐도 벌써 어느 포악이고 더 이걸로 계속 얘기하기에는 기술주만 갖고 네. 얘기하기에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 거기다가 그럴 때마다 지난 10년 동안 항상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버냉키풋, 옐런풋이라고 해서 그린스펀 때부터 있었던 얘기 좀 시장이 뭐 하면은 옐런이 나오든 이제는 파월이 나오든 드라기가 나오든 마이크 잡고 또 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받쳐줄게. 네. 근데 과연 이번에도 이제 한 7, 8년, 10년 가까이 통했던 이게
즉 이번에 만약에 깊은 조정으로 접어든다면은 네. 그리고 금리 정상화 그리고 돈줄 쪼는 이 와중에 했을 때 이번에도 통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써먹었어요. 네. 트럼프가 말하는 감세, 피노미널한 텍스 컷 써먹었고 재정 무슨 뭐 인프라 투자 2년 내 뭐 한 3천억 달러 푸는 거 다 썼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휘청했을 때 고장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 QE 하면 더 할겠습니까? 아이고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할까요? QE 하면 더 할게 해갖고 이렇게 와주면은 털고 나올 기회로 삼지. 네. 그러니 지금 저기 요번 저는 뭐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직장에 적이 없는 사람의 자유로움인데요. 네. 예. 이번 이 조정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2월 달이 예진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2월 달에 제대로 된 지진이 오기 전에 그거일 가능성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에피타이저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장을 갖다가 섣불리 지난 한 뭐 10년 가까이 통했던 좀 밀리면 들어가면 먹더라. 좀 들리면 이번엔 들어가면 잘못하면 3, 4년 기다려야 됩니다. 본전하는데. 저 손절 할까요? 3, 4년 기다려. 그냥 뭐 3, 4년은 더 사실 거 아니에요. 그건 더 사겠죠. 그냥 저기 코인 시장의 용어로 존버하시면 무조건 나오십니다. 그 사이에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장은 이 무역 전쟁도 무역 전쟁이지만 기본적으로 좀 쎄합니다. 불안하다. 예, 예. 여기다가 이제 무역 전쟁까지 덮쳐서. 그러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